만약에요, 의학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심장에 직접 관을 찔러 넣어야 한다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그 무모하면서도 위대한 자기 실험이 어떻게 현대 의학의 문을 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장은 인체라는 소우주의 태양이다. 17세기 의사 윌리엄 하비가 남긴 말인데요. 이 말처럼 심장은 아주 오랫동안 생명의 가장 신비로운 중심 그 자체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멋진 비유는요, 곧 아주 거대한 과학적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 팔딱팔딱 뛰고 있는 태양,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 내부를 안전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이게 수세기 동안 의사들을 정말 괴롭혔던 질문이었죠. 자, 첫 번째 장인데요. 바로 심장의 성역입니다. 이 획기적인 발견이 있기 전까지 의사들에게 살아있는 심장 내부는 말 그대로 접근이 불가능한 성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저 밖에서 짐작만 할 뿐이었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의사들은요, 청진기나 혈압계 같은 간접적인 방법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거나 저 멀리 떨어진 혈관의 압력을 재는 식이었죠. 근데 이건 뭐랄까 마치 엔진 소리만 듣고 엄청 복잡한 자동차의 고장 원인을 알아내려는 것과 같았어요. 자, 여기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당시 의학이 마주했던 한계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팔다리 같은 말초동맥의 압력은 잴 수 있었지만 진짜 중요한 심장 내부, 그러니까 우심실의 압력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온몸을 싹 돌고 심장으로 막 돌아온 혈액, 이른바 혼합정맥혈이라는 걸 뽑아낼 수가 없으니까 심장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죠. 이게 바로 당시 의학이 넘어야 했던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의사의 대담한 실험.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바로 이 벽을 넘기기 위해서 한 젊은 외과의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베르너 포르스만. 그리고 그의 아이디어는요, 와, 정말 급진적이다 못해 무모해 보일 정도였죠. 때는 바로 1929년. 의학의 역사를 통째로 바꿀, 하지만 결코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는 바로 그 실험이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아니, 당시에는요,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에 뭔가가 닿기만 해도 심장이 바로 멎을 수 있다는 게 정설이었거든요. 포르스만은 그 통념에 자기 목숨을 걸고 정면으로 맞선 겁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약 65cm. 이게 대체 무슨 숫자냐면요. 가느다란 카테터가 그의 팔에 있는 정맥을 통해서 심장까지 직접 들어간 거리입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하지 않으세요? 먼저 팔꿈치 정맥에서 시작해서 조심스럽게 관을 밀어넣고 마침내 자신의 심장, 그 우심방에 도달합니다. 바로 이 세 단계로 그는 수백 년간의 금기를 깨고 심장이 더 이상 접근 불가능한 성역이 아니라는 걸 자기 몸으로 직접 증명해 보인 거죠. 자, 세 번째 장, 묵살된 돌파구입니다. 이 역사적인 성공에 환호가 쏟아졌을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차가운 비판과 외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의 위대한 아이디어는 그렇게 그냥 묻혀버리는 듯했죠. 얼마나 심했냐면 너무나 가혹한 비판에 시달린 나머지 연구를 계속할 의욕마저 잃어버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의 선구적인 업적은 제대로 평가받기는커녕 조롱거리가 됐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정말 안타까운데요. 1929년에 포르스만이 가능성을 증명했는데 1930년대 내내 그의 방법은 그거 너무 위험하다는 선입견 때문에 완전히 무시당합니다. 그리고 1941년 저 멀리 뉴욕에서 재발견되기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이 그냥 흘러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의학계에 잃어버린 10년이었습니다. 네 번째 장, 뉴욕에서의 재발견입니다. 독일에서 꺼져가던 이 불씨가요, 저 멀리 대서양 건너 뉴욕에서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포르스만의 연구에 새로운 빛을 비춰줄 두 명의 의사가 등장한 거죠. 뉴욕의 의사 앙드레 쿠르난과 디킨슨 리처즈. 그들 역시 포르스만과 똑같은 한계에 부딪혀 있었어요. 답을 찾던 그들은 먼지 쌓인 독일에 잊혀진 논문을 다시 꺼내들게 됩니다. 그들의 아주 체계적이고 엄격한 연구가 마침내 이 기술에 대한 모든 의심을 싹 씻어내게 됩니다.
포르스만이 조심스럽게 열었던 그 문을 쿠르낭과 리처주가 그냥 활짝 열어젖히면서 전 세계 의학의 엄청난 혁명을 예고한 겁니다. 5번째 장으로 가보죠. 새로운 의학의 문. 이 기술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자마자 정말 굳게 닫혔던 댐의 수문이 터지듯이 의학의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록 좀 보세요. 정말 대단하죠? 전쟁터에서 쇼크로 죽어가는 군인들을 살릴 방법을 찾게 됐고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 기형을 가졌던 아이들의 심장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서 수술할 길을 열었습니다. 심장과 폐의 관계를 제대로 규명하면서 수많은 질병의 치료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죠. 이거는 정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아무리 수술 기술이 발전해도 정확한 진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바로 이 심장 도관술이 현대 심장 수술에 놀라운 발전을 이끌어낸 결정적인 열쇠가 된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너무 늦게 주어진 상. 수십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야 마침내 역사가 이 선구자들의 공로를 제대로 평가하게 됩니다. 1950년 노벨상은 바로 그 무모한 자기 실험을 감행했던 독일의 젊은 의사와 그의 아이디어를 재발견해서 꽃피운 뉴욕의 두 연구자를 나란히 시상대에 세웁니다. 정말 수십 년에 걸친 이 기나긴 여정의 정점이었죠.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한 명의 천재가 유레카 하고 외치면서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여러 사람의 노력이 이어져서 완성되는 아주 장대한 여정이라는 걸 정말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포르스만의 이야기는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때는 정말 무모한 아이디어라고 비난받았던 그의 실험이 오늘날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표준 기술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저거 너무 위험해, 말도 안 돼 라고 외면하는 아이디어 중에는 어쩌면 미래 노벨상을 가져다 줄 엄청난 돌파구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